안녕하세요. 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을 키웠던 과거의 시간을 떠올려 보며 제가 30대 초반에 어떻게 또래 자산 상위 1%가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과자로 배를 채웠던 시절 고기 반찬을 마음껏 먹는 것이 제 소원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지의 가게에 손님이 많이 와서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5만 원 주면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을 1,000원어치 사서 저녁에 고기를 구워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고기 반찬을 원 없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라는 단순하지만 아주 간절한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지만 이런 결핍은 제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수십 번의 자소서, 면접 탈락을 경험한 저는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한 후 저는 다행히 친구들이 없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목표였던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4천만 원씩 모은 셈인데 월급의 70%에서 80%를 저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억을 모은 후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음식점에 가더라도 가격표를 보고 주문을 해야 했고, 때마침 서울로 발령이 나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신림동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며 모은 1억이었는데, 5평 원룸 전세도 못 구하다니 참 허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건물주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모은 걸까?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온 걸까? 라는 의문만 쌓이게 됐습니다. 1억을 모은 후에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책, 유튜브, 강의 등 닥치는 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1년간 20권 정도 읽고 유튜브는 재테크 관련 채널을 구독하며 출퇴근 시간에 듣고 강의는 몇 달간 고민하다 신청하여 수강하곤 했습니다. 이 중 EBS 다큐멘터리 중 하나인 자본주의를 보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돈의 가치 또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현금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자산을 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고 주식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기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는 부동산 기초공부, 주말에는 부동산 임장을 하며 서울 노원구, 구로구, 광명, 안양, 수원 등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항상 강조했던 강남까지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첫 번째 집 매수를 고민하였습니다. 제 종잣돈과 대출을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양시 비산동, 수원 장안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안양시 비산동보다 1억 정도 저렴한 수원 장안구 율전동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것이 내심 부러웠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던 4월보다 무려 9천만 원이 오르기도 했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단지 계약을 했을 뿐인데 내 연봉 이상의 금액을 벌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저는 재테크에 더 미치게 되었습니다. 집에 묶여있던 돈 외에 여유 자금이 더 있었고 이 돈으로 아파트 추가 매수가 어려웠습니다. 가능했겠지만 저는 저를 잘 알기에 이주택자가 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무엇을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미국 주식이라는 좋은 투자처가 떠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 당시 빅테크라고 불렸던 종목에 투자하거나 S&P 500에 투자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최소 10%는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행동만 빨랐던 저는 재무제표, PER 등 보지 않은 채 무지성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잡주는 하지 않고 애플을 매수했습니다. 이건 저에게 신이 준 작은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미국 주식에서 예상보다 큰 수익을 냈고 여유 자금은 몇 개월 만에 50%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투자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2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며 부동산, 주식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안전한 수도권 부동산에 안전한 대형주에 투자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하락은 1년이 넘게 이어져 부동산 평가 수익은 사라지며 매수 금액보다 떨어졌고 주식 또한 매수 금액보다 낮아졌습니다. 결국 저의 자산은 2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고 이렇게 길고 큰 하락을 맞은 건 처음이었고 투자의 노하우가 부족했던 초보였기에 하락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또한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락장 동안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테슬라라는 회사에 푹 빠지게 되었고 애플을 매도하고 큰 비중으로 테슬라와 테슬라 2배 레버리지인 TSL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하락한 순서대로 주식은 반등하기 시작했고 제가 투자한 테슬라도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전고점을 뚫고 48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의 자산은 24년 말에 또래 중 상위 1%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된지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저는 24년까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은행 대출로 인해서 계속 하락한다. 둘째, 하락장을 대비할 현금 비중은 최소 10%는 확보해야 한다. 셋째, 실적이 없는 회사의 주식은 하락한다. 더 큰 깨달음을 얻은 25년의 투자 스토리는 곧 업로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